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머니투데이에서 그 좋은 기사 내용이 있네요. 내용인 집값 자극하라, 할라. 그 다음에 인수위에서 아파트 임대 사업은 폐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대통령 그 정책 자료, 그쪽의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그 인수위 정책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주택임대 사업 관련 내용인데요.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임대차 쪽을 재검토하겠다 있는데, 요 중에서 그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조금 전에는 그 반대죠.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과세를 배제하겠다. 그 다음에 중과세를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당선인 관련 이제 코멘트를 좀 볼게요. 세부 내용으로. 그 직장과 가까운 곳에 좀 소규모 원룸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겠다.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 뭐 요런 게 그 내용이 있었네요. 다시 기사로 돌아갈게요. 예. 내용 중에서 요 굵은 타이틀 좀 볼까요? 집값 자극할라.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임대 사업자 부활은 신중 모드로 돌아선 인수위.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를 원래는 그 활성화하려다가 요것이 신중 모드 돌아섰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내가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위해서 4년 단기 임대사업은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매입 임대는 현행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파트 임대사업은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 매물이 잠김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그 외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적용했던 뭐예요?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모두 부활시키겠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등록임대사업자. 정부로 봤을 때는 공공임대를 많이 짓게 되면 좋겠죠. 혜택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개인 그 등록 사업자를 많이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 등록 임대 사업자를 하려면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는 혜택들이 많았었는데 점차 그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현행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차기 정부 개선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면, 4년 단기가 임대사업자를 그 폐지됐고, 8년 아파트도 폐지됐습니다. 예전에 내놓은 사람들은 4년짜리, 8년짜리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 장기 비아파트, 여기서 B자가 좀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 10년짜리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아닌 건 뭐 있어? 오피스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뭐 단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금 관련돼서는 양도세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도 합산 그 배제했었는데 합산하고 있습니다. 그 요거는 2018년 9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는 뭐 하겠다? 배제를 적용한다.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차기 정부 개선안에서는 보면 현행은 뭐예요? 여기 그대로 올라가겠죠? 요렇게 현행하고, 그 다음에 4년 단기를 부활하겠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양도세와 종부세, 국세죠. 중간은 그 더 무겁게 한다는 거, 세금에 양도세를. 그 다음에 합산이라는 거는 합하겠다는 거겠죠. 세금이 합해질수록 불리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현재는 이게 중과되는 거를 그 중과시키고 있고 합산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배제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현재 그 주택임대 사업자 그 했을 때 세제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 건지 좀 살펴보고 다시 뉴스로 넘어올게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 지원이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은 관심이 많을 거고요. 자, 2022년 3월 기준으로 나와 있네요. 예, 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요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요 위주로 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 종부세 감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감면이란 말이 나오고 면제란 말이 나오고 경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면제는 그야말로 그 완전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면은 깎아준다는 거겠죠. 경감도 마찬가지로 줄여준다는 거고요. 그러면 취득세를 완전히 안 내도 되는 거는 뭐냐? 면제를 해주는데 세액이 200만원 초과할 때는 85%를 경감해 준다. 그러면 15%만 내면 된다. 뭐 그 뜻입니다. 해당되는 거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초 분양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오피스텔을 샀다. 있다 없다? 혜택 없다. 분양의 경우는 취득 당시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 이렇게 이하로 됩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 시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산세 감면, 재산세는 어떻죠? 세액이 50만원 초과할 때는 85% 똑같은 내는 거네요. 그러면 15% 내면 된다는 거네요. 자, 근데 요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 좀 달라지죠. 우리는 건설보다 메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2세대 이상 했을 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역시 2세대 이상 됐을 때 해당이 된다.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제한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이 있는데요. 종부세 합산은 매입 부분만 볼게요. 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좀 보시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 과세한다. 그런 거죠.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합산 과세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후니까 이전에 산 것도 안 되겠네요. 요런데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말이 잘 나오죠.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지역. 투기 여기 또 나오는 게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투기 과열지구. 서울은 전체가 들어가는 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는 해당되죠. 서울은 전체가 해당되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관심 많으시죠? 세율이 여기도 6억 이하, 3억 이하.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또 똑같이 나온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봤고요. 다시 뉴스로 들어가서 좀 볼까요? 27일 인수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4년 단기를 부활시키고 아파트 매입 임대는 현행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시 같은 얘기네요. 넘어가고요. 그 4년 단기 임대주택도
임차인이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부활시키는 쪽으로 가져갔다. 요거겠네요. 임차인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적으로 사례를 얻는다. 뭐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있는 공약에 들어간 매입 임대용 조정 역시 기억해 두시고요. 이하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의 등록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그런 거고 공약집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시장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임대사업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절세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임대차 시장의 공급 효과보다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혜택을 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많았다. 8년 이상 임대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 만큼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 부족, 집값 상승, 부작용도 있겠다. 뭐 투자자가 되든 투자자들은 뭐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건 상반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임대 사업 부활 시 향후 집값 자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등록 임대주는 15만 가구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약 16%에 해당된다. 임대 사업자를 예전에는 4년하고 8년짜리가 있었는데 내는 게 4년 낼 거냐 8년 낼 거냐 이렇게 낼 수 있었는데 그 길게 내게 되면 그 임차인이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혜택을 더 많이 줬겠죠. 그러면 이거를 많이 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93%가 4년짜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진행하려고 했던 거하고는 시장에서는 반대 효과가 났네요. 이런 것들도 좀 지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파격적 세제 혜택은 부활. 그 다음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복귀. 뭐 같은 내용이 좀 중복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사용했던 세제 혜택을 모두 부활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문재인 초기에 어떤 제도가 있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과세를 배제됐으며 양도세 중과 대상에도 제외했다. 근데 지금은 그 합산 배제죠. 중과 배제 이렇게 됐죠. 뭐 요것만 좀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등록 임대주택 기간을 채운 뒤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과세한다. 일반 세율 과세한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을 6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다시 주어진다. 그 6억 이하라는 게 좀 포인트를 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궁금증이 생기네요. 투자자, 그 다음에 매도자,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이제 부동산의 그 흐름에 대해서 요 뉴스를 통해서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